자, 여러분 보세요. 주식이 왜 어렵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일고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언제부터 올랐어요? 11월 중순부터 갑자기 상한가 치기 시작하더니 매수를 할 수 없었죠, 보통 사람들은. 그러다 이제 상한가가 멈추고 나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흔적이 눈에 보입니다. 재료는 뭐예요? 고속터미널 개발한다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거래가 어디서부터 발생했어요? 거래는 여기서부터 발생했어요. 36만 원 정도 지지선에서 샀다면 이제서야 본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천일고속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이 짧은 구간에서 단타 성공한 사람 말고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주식이 주는 이런 잔혹한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와즈스키가 멤버십을 운영을 하죠. 주식 고수 등급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주식하는 방법도 알려드리지만 멘탈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 쓸데없이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을 보고 있으면 자꾸 매수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냥 안 봐도 돼요. 시장을 봐야 될 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도주가 또 수급이 강한 세력이 들어왔다, 그런 걸 제가 올리잖아요. 요즘에 올립니까? 안 올린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안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없어요. SK 하이닉스가 눌리고 나서부터 바이오 종목들도, 강하다 싶은 바이오 종목들도 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를 줄 알았던 현대차가, 테슬라 주식은 올랐거든요. 근데 올랐는데 얘는 오르지 않은 이런 좀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에코프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재매수했던 차트인데 어때요? 롱바디 양봉 만들고 여기서 바로 곧바로 하락을 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 거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게 만들었어요. 이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오를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했어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눌리고 나서 많이 흔들었죠. 많이 흔들고 사람들 멘탈도 흔들어 버린 다음에 그 다음 눌린 상태에서 신고가를 더 이상 가지 않으니까 다른 쪽으로 돈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쵸? 흩어지게 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천일고속 같은 종목에 돈들이 들어가거나 빨리 돈 벌고 싶어서, 또는 오늘 하한가 같지만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종목에도 돈들이 꽤 많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시장의 호재나 강력한 재료나 테마가 아직도 잡혀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스페이스X가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빈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HVM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한다라고 하는데 납품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특별히 재무 상황이 나아지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이 돈들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A급 세력 종목에 돈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B급이나 C급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런 테마들은 B급이나 C급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멘텀을 잘 줄 수가 없는, 종목대도 약한 그런 섹터로 돈들이 흘러가는 거 볼 수가 있죠. 이 흐름이 지나고 나서 개미들이 어느 정도 많이 털릴 거 아니에요. 여기로 돈들이 이동하면서 여기서 물리고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A급 섹터가 수급이 순환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매수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더 그러냐면 이전과 또 달라요. 시장에 돈들이 쏟아진다고 했죠. 수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온 돈들의 규모가 많다 보니까 분에 넘치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분에 넘친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이 정도로 오를 주식이 아닌데. 그러면 많은 매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상황에서 매도 물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 않으면 요만큼만 올랐다가 요만큼 떨어질 거, 시장이 좋으니까 더 많이 올랐다가 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도 손실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물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잡다한 주식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계좌 방어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데, 또는 아무것도 매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다. 그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회가 또다시 나왔을 때 이 현금을 투입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없을 때를 가장 조심해야 되고, 이럴 때 잘 참는 사람이 다음에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매수 버튼은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그쵸? 그냥 보고 있다가 내 마음대로니까 내가 그냥 매수 버튼 누르면 그냥 내 주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하지만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면 어떡해요? 쉽게 매도할 수 없죠. 그럼 물리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살 주식이 없어서 계속 현금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전에 하는 단타 말고요. 데이 트레이딩 말고 신규로 보유하면서 가져갈 종목, 그런 종목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물론 기존에 보유한 종목은 있는데 새롭게 편입시킨 종목이 없다는 거죠. 기회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과거를 좀 복귀해 볼까요?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 시장이 오를 때 어땠어요? 이럴 때 요즘에 제 유튜브 댓글을 보면 이 시비를 거는 분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통계적으로 좀 나와요.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더 시비를 거는 분들이 많아지고.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놀랍게도 9월과 10월 달에는 악플이 없었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악플이 없었어요, 이 시장 속에서. 무슨 말이에요? 뭘 하든 다 되는 시장이었다는 거죠. 뭘 하든 다 좋은 시장, 분위기 좋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그쵸? 오히려 큰 폭락이 안 나오고 잘 방어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상황은 수익 내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죠. 그리고 세력들의 계획대로 개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시장에 한번 돈을 넣었으면 내가 끝장을 봐야 되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세력들이 그냥 냅두기만 해도 알아서 저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막 하면서 계좌가 박살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종목도 매도해서 여기다 투입시키기도 해요, 심지어는. 그럼 그때 매물이 가벼워지니까 세력들이 또 쉽게 주도주를, 강한 종목을, 강한 테마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된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 이상한 거 막 쓸데없이 매수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물론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상한가 진입할 때 같이 진입하거나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다수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모두가 다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눈치 빠른 매매를 막 돈을 옮겨가면서 기똥차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시장이 주는 이런 흐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우리들의 심리를 계속 자극하고 있어요. 매수해, 매수해 라고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매수해서 어쩌다 수익은 몇 번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폭락이 너무 심해서 대응 한번 잘못하면 그냥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원칙대로 잘 지키시고 시장을 오히려 이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